자, 스포츠를 재테크처럼 분석의 정석. 정말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복귀했습니다. 아르마다입니다. 안내 코멘트 넘기실 분들께서는 2분 정도만 건너뛰게 하시고 바로 분석부터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현재 숲TV에서 스포츠 분석 전문 베스트 스트리머로 3년 6개월간 공식 활동하고 있고요. 주력 종목은 NBA와 해외 축구 그리고 국내 경기들과 곧 개막할 일본 야구와 메이저리그 그리고 미국 축구까지 전체 종목 모두 전문적으로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공식 방송 3년 6개월 진행하면서 기록해드렸던 10연승 이상 기록들도 총 8개 화살표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포츠 분석 최초로 그래도 10연승 이상 기록 8번과 3년 연속 10연승 이상 기록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도 기록하게 되면은 이제 4년 연속 기록하게 되고요. 매번 2폴 2조합 또는 3폴 2조합 늘 형들한테 강조드리는 수익을 기반으로만 만들어냈다라는 거 한 번 더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튜브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확인을 못하신 분들이 워낙 많으시죠.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그래서 따로 유튜브 댓글창에다가 제가 개인 통상 기록도 모두 정리해서 남겨놨습니다. 그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하나하나 다 확인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좀 자랑하고 싶은 거는 이거 축구 4연속 올킬 기록 이거긴 한데 뭐 그래도 10연승 이상 기록들 아무거나 누르고 들어가셔서 날짜 그리고 내용들 댓글들까지 모두 투명하게 확인 가능하시니까요. 데이터배 받아보실 분들은 참고해보시면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 카톡으로 받아보실 분들은 숲TV 댓글, 유튜브 댓글창 오픈 카카오톡 링크 남겨놨으니까 그걸로 24시간 언제든 편안하게 문의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유튜브로 받아보실 분들은 저와 포함되어 있는 멤버십 가입하시면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데이터표 즉시 확인 가능하십니다. 또는 이렇게 단기적으로 받아보실 분들 숲TV 오셔서 별풍선 후원해 주셔도 일수에 맞게 데이터표 받아보실 수 있으십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복귀를 했습니다. 뭐 정말 해결할 일들도 많았고요. 건강상의 문제로 조금 자리를 비웠었는데 역시나 그 기간에서도 늘 데이터표는 발송이 됐고 그리고 요 얘기 꼭 해주고 싶습니다. 제가 4년 만에 방송 4년 만에 데이터표 개편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상당히 호응이 뜨겁습니다. 다행히도 다들 좀 좋아해 주시고 계신데 1월 25일부터 제가 데이터표가 좀 바뀌어서 형들이 이제 월급날도 다 다르시고 그 다음에 시드 여유가 있는 날도 다 다르시기 때문에 그때그때 형들의 입맛에 맞게 나는 오늘 승부를 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보실 수 있도록 매일같이 이렇게 승부 조합을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형들 그냥 자가 승부입니다. 그냥 가고 싶으면 가시면 되는 거고요. 언제든지. 그리고 이제 고배당 같은 것도 이렇게 만들어서 배당 높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 가져가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렸고 그리고 역시나 지금 4연승 중인 NBA 이렇게 또 주력 조합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NBA는 진짜 휴방 기간 동안에 0점을 제대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금액업 그리고 올킬도 있었죠. 오늘 4연승 만들어냈죠. 또 오늘 5연승도 또 금액업입니다. 그만큼 좋은 결과 계속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간도 연승도 축하드립니다. 어쨌든 코멘트가 좀 길었는데 자, 첫 번째 디트로이트랑 덴버 경기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NBA는 제가 금액업을 가는 이유는 그냥 제가 최근에 0점을 완벽하게 잡았기 때문이고요. 날짜로만 놓고 보면은 오늘 NBA가 전체적으로 쉽냐라고 여쭤보시면 그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렵습니다. 오늘 NBA가 어려운 이유는 이제 배당 메리트가 없는 경기들도 많고요. 이제 뭐 GTD도 GTD인데 결장자들도 결장자들인데 전술들이 좀 비슷한 애들이 많이 묶여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와도 좀 이상할 게 없는 날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피하실 경기들 다 피해야 됩니다. 저는 딱 말씀드리면 7경기 다 피해야 됩니다. 저 3경기만 가지고 갔는데 3경기 위주로만 가져가시는 권장 드리겠고요. 뭐 어쨌든 잘 골라보시길 바래요. 자, 디트랑 덴버 경기입니다. 요 경기 일단 말씀드리면 걸러도 됩니다. 자, 이 경기가 아마 전술적으로 가장 비슷한 두 팀의 맞대결이다라고 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덴버가 정배를 사실 받아도 상관없는 경기긴 합니다. 왜냐면 둘 다 1번, 5번이 좋은 팀들의 맞대결이에요.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에도 커닝햄과 제일런 듀렌을 기반으로 한 1번, 5번 게임을 즐겨하는 팀이고요. 덴버 같은 경우에도 자말 머레이와 니콜라 요키치를 중심으로 한 1번, 5번 게임을 즐겨하는 팀입니다. 그만큼 덴버가 역배를 받았다? 그러면 그냥 역배 찍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될 것 같고요. 직전 경기 디트로이트가
또 우리 3연승의 재료였죠. 그때 보스턴 마인이랑 같이 묶어가가지고 적중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때 브루클린과의 홈 경기에서 무려 130대 77점 차, 40점 차, 50점 차 승리를 거둬버렸는데, 디트로이트가 이때 당시에 보여줬던 가장 큰 힘 역시나 1번 커닝햄이 18득점 12리바운드, 그리고 듀렌이 무려 21득점에다가 10리바운드를 만들어냈습니다. 딴 거보다도요, 이번 시즌 디트로이트 왜 이렇게 잘해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정답은 그냥 하나입니다. 커닝햄과 듀렌이 잘해주는 것도 있지만 벤치가 진짜 잘해요. 특히나 홈 벤치. 홈 경기 디트로이트 벤치가 지금 리그 30개 구단 중에서 얘들이 2등인가 1등인가 아마 그렇거든요. 직전 경기도 벤치 구간에서 거의 60득점이 나왔습니다. 이거 엄청난 겁니다. 그만큼 디트로이트가 홈 경기에서 보여주는 벤치 구간의 힘이 워낙 좋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덴버입니다. 덴버 입장에서도 1번과 5번 구간에 힘이 워낙 또 좋은 그런 팀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 디트로이트랑 좀 1번, 5번에서 크게 충돌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다만 이제 자말모레의 야투값이 최근에 좀 기복이 좀 있죠. 좋은 날에는 야투 값이 5, 60%씩 나와주긴 하는데, 직전 경기 오클라호마전만 놓고 보더라도 20%대에 또 묶이는 모습들도 있었고, 그리고 요키치가 부상 복귀하고 난 다음에는 그렇게까지 이제 경쟁력이 좋은 느낌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것도 일단은 눈에 띄게 보이긴 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1번과 5번에 좀 크게 충돌할 만한 그런 게임이다 라는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이 경기 언더 쪽으로 한번 보시면 어떨까 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228.5점이잖아요 이게 제가 항상 NBA 분석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형들이 오버가기 좋은 기준점이거든. 그러니까 딱 보기에는 220점대 기준점? 그러면 오버 아닐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거를 4쿼터로 쪼개버리면은 4쿼터마다 57점이에요. 이거는 많이 높은 기준점입니다. 그만큼 이제 5번에서 충돌할 수 있는, 포스트에서 충돌하는 게임들은 대개 공식적으로 언더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언더 쪽으로 먼저 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겁니다. 벤치 구간은 명확하게 디트로이트가 앞서요. 그리고 디트로이트가 홈 경기에서 지금 20승 5패, 상당히 홈 성적도 좋기는 한데, 다만 어쨌든 양쪽 다 비슷한 사이즈의 비슷한 전력을 갖고 있는 두 팀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역배 배당을 좀 크게 받은 덴버 쪽이 메리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덴버 역배 쪽 저는 볼게요. 프렌도 보지 마시고 차라리 역배가 낫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는 언더만 봅니다. 이 기준 높아요. 언더 보고 그 다음에 덴버 역배, 이런 식으로 봅니다. 분석에서도 들리시겠지만 그렇게 좋은 경기가 아닙니다. 저도 아리까리했던 그런 경기였기 때문에 일반승 구간은 좀 패스하는 걸 권장드린다. 좋은 경기는 아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디애나랑 유타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인디애나가 휴스턴과의 경기에서 프랜승을 만들어냈습니다. 제가 어제 프랜승 역시나 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일반승은 내어둘 수 있다, 휴스턴 보라고 말씀을 드렸던 만큼 둘 다 가져왔던 그런 경기였는데요. 일단 잘합니다. 인디애나가 직전 경기 휴스턴 상대로 밀렸던 게 이제 리바운드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 리바운드는 휴스턴이 이번 시즌 너무 압도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봅시다. 그러면 인디애나가 직전 경기 휴스턴 상대로 했던 경기 내용 값은 좋았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나름 그래도 이런 약팀이 그 정도 강팀을 상대로 그 정도 경기력을 했다? 훌륭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나 홈 경기 인디애나는 뭔가 그래도 공격력, 그 다음에 패턴들, 그리고 공격 득점 볼륨 전반적으로 훌륭하다는 좀 생각이 먼저 들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유타입니다. 직전 토론토 원정 경기에서 100대 107 6연패에 빠져 있는데, 유타는 이번 시즌 확실히 원정 경기는 좀 걸러야 돼요. 이게 득점 볼륨이 너무 왔다 갔다 합니다. 물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온태 조지도 빠지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득점 볼륨에 대한 또 기복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자, 어쨌든 간에 인디애나도 달리는 게임으로 경기를 할 겁니다. 유타도 마찬가지로 인디애나랑 마찬가지 좀 달리는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인디승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인승 굳이 볼 필요 없겠죠, 여러분들. 이거는 마인승 보실 거면 오바 보는 게 맞습니다. 어차피 인디애나가 많이 넣는다라는 거는 유타 입장에서도 빠른 템포이기 때문에 같이 달릴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오바가 맞는 선택지가 아닐까. 첫 번째로는 인디애나 승, 그 다음에 오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디애나 마힌 승, 이런 식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워싱턴과 뉴욕 닉스 경기입니다. 이거 안 띄워드렸구나. 잠깐만요. 자, 닉스랑 워싱턴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들. 됐다. 자, 워싱턴과 뉴욕 닉스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싱턴이 직전 경기 세크라멘토를 상대로 116대 112점 차 승리를 4점 차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볼이 잘 돌아요. 그러니까 이게 워싱턴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워싱턴이 그 맥컬럼이라는 자원을 내보냈잖아요. 그죠? 맥컬럼이라는 자원을 내보내고 제가 가장 걱정을 많이 했던 게 야, 이러면 여기서 누가 볼 돌리느냐? 이게 이제 문제였는데 잘 돌아갑니다. 오히려 맥컬럼이 있을 때보다 지금 없을 때 최근의 형들 워싱턴도 경기력이 나쁘지가 않잖아요. 그 이유가 볼이 너무 잘 돌아요. 직전 경기도 보시면 팀 어시스트가 30개가 나왔는데 이게 그 한 경기에 어시스트가 30개 이상 터지면은 A급이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거든요. A급 경기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볼이 잘 돈다. 팀 볼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워싱턴이 이제 뭐 시즌 중후반 들어오면서 조금 더 이런 이제 어시스트 그리고 팀 농구가 좀 자리를 잡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첫 번째 좀 생각이 들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닉스입니다. 직전 경기 레이커스와의 경기에서 112대 100점 차, 그 다음에 6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뭐 뉴욕 닉스의 강점입니다. 팀 볼이죠, 역시나. 또 볼이 좀 전반적으로 이제 내부에서 좀 잘 돈다라는 거, 이런 좀 강점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딴 것보다도 뉴욕 닉스가 최근에 뭐 벤치 멤버들이 잘해주고 있습니다. 직전 경기도 샤멧이 23득점을 또 만들어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최근에 보면은 뭐 미칼 브리지스, 그 다음에 제일런 브런슨 둘 다 어떻게 보면은 경기력 자체가 100%가 아니란 말이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도 뭐 샤멧 같은 애들 아니면 뭐 클락슨 같은 애들 이런 벤치 자원에서 어쨌든 득점력이 올라와 주다 보니까 닉스 입장에서는 진짜 단점이 없는 거야. 제가 늘상 말씀드리잖아요. 닉스의 강점은 단점이 없다라는 거다. 그게 최근에 닉스가 계속해서 좀 이 1월 말부터 2월 초까지 좀 상승세인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좀 아닐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뉴욕 닉스는 이제 노리는 건 하나밖에 없겠죠. 바로 동부 1등. 대로아님 이제 디트로이트가 버티고 있긴 한데 이 동부 1등을 잡으려면은 하려면은 닉스 입장에서는 뭐가 돼야 되냐면 원정 경기력입니다. 디트로이트도 지금 홈 경기력이 좀 많이 압도적이고 반대로 디트로이트가 원정이 진짜 쓰레기거든요. 반대로 똑같아요. 뉴욕 닉스도 홈 경기가 정말 좋은데 원정 경기에서 좀 최근에 좋지 못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뉴욕 닉스가 동부 1등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거는 원정 경기력이 분명히 눈에 띄게 올라와야 된다라는 거. 딴 것보다도 닉스가 지금 수비가 된다는 게 큰 것 같습니다. 크리스 브라운 감독의 강점은 공격력인 반면 수비가 안 된다라는 단점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닉스가 최근에 좀 고쳐내고 있다라는 거. 여러모로 오늘 뭐 워싱턴 원정 경기긴 합니다만 동기부여도 분명하고요. 이게 14.5점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마 이게 한 20점까지는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도 닉스의 어떤 최근에 공수 밸런스가 워싱턴을 압도한다라는 느낌으로 보는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저는 프랜승이 나온다라는 거는 역배까지도 나올 수 있다고 봐. 왜냐면 최근에 워싱턴의 팀볼이 워낙 좋았거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요거는 마헨 승에다가 오바까지 좀 같이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닉스 승에다가 마헨 승, 그 다음에 오바까지 보겠습니다. 일반 승이 꺾일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 같고 마헨 승을 한다면은 20점까지는 그래도 충분히 넉넉하게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은 브루클린과 레이커스 경기입니다. 중간중간에 여러분들 제가 이제 조금 호흡이 멈추는 이유가 최근에 휴방했던 이유가 이제 식중독 때문에 제가 휴방을 좀 했는데 아직까지 몸이 100%가 아니라서 중간중간에 호흡이 한번 끊길 수는 있습니다. 그거는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브루클린과 LA 레이커스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루클린 경기입니다. 브루클린 직전 경기 디트로이트 원정에서 50점 차 역시나 패배를 당했고요. 지금 직전 경기 사실 이제 브루클린이 무너졌던 가장 컸던 이유가 이제 클라우니 그 다음에 마포주 두 선수가 없기는 했죠. 어쨌든 이제 브루클린은 이번 시즌 포스트 게임을 하는 팀이다 보니까 이런 포스트에 대한 불안감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컸고 그러면서 이제 브루클린의 원정 경기 또 디트로이트의 홈 경기 이런 부분에서 좀 밀렸다라는 거.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도 브루클린이라는 팀을 이번 시즌 나름 언더독으로 보고 이제 원정 경기에서 프랜승을 좀 종종 가져갔을 때 그럴 때를 보시면은 기대값이라는 게 있었어. 누구에 대한? 캠 토마스에 대한.
근데 지금 캠 토마스가 이번 시즌 너무 못합니다. 또 데민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데민이랑 캠 토마스가 그래도 외곽에서 득점 볼륨을 좀 올려줘야 포스트 구간에서 마포주나 클라운이나 아니면 니클레스턴이 뭔가를 할 텐데 그러지 않고 있다 보니까 그저 그러니까 브루클린은 그냥 포스트에서만 게임을 하는 팀이 돼버렸단 말이죠. 현대농구 사회에서 외곽이 안 되는 팀은 휴스턴처럼 압도적으로 포스트 게임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도저도 아닌 팀이 지금 브루클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게도 외곽 3점도 안 나오죠. 득점 볼륨이 떨어지다 보니까 현 시점의 브루클린의 평균 득점은 거의 90점대입니다. 그만큼 현대농구 사회에서 볼 수 없는 이제 평균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다. 많이 아쉬운 그런 부분들이고요. 자, 레이커스입니다. 직전 뉴욕 원정 경기 가가지고 12점 차 패배를 당했는데 뭐 사실 구조가 나쁘지는 않아요. 레이커스란 팀이 이번 시즌 그래도 우리가 다들 그 레이커스를 많이 가지고 가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그래도 루카 돈치치가 밥값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직전 경기도 돈치치가 30득점 했고요. 15리바운드에다가 8개의 어시스트 거의 트리플 더블급의 활약을 했고 오스틴 리브스 오늘 돌아간다는 소식도 있죠. 그러면 외곽에서 힘도 좋아질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포스트 르브론 제임스랑 에이튼이 버티고 있는데 브루클린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포스트 게임이다. 3, 4, 5번이다 라고 한다면 레이커스 입장에서 오늘은 손해볼 게 없죠. 뭐 사실 얘들도 이제 발이 빠른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르브론 제임스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나도 고마운 매치업이 아닐 수 없을 겁니다. 그냥 힘으로만 상대를 하면 되니까. 그리고 에이튼도 마찬가지. 발 느린 센터가 어쨌든 발 느린 센터를 만난다라는 것만큼 이제 또 맞붙기 좋은 그런 매치업은 없을 거다. 높이에서는 확실하게 에이튼이 월등하게 앞설 수가 있고 니클레스턴도 우리가 빅맨으로 분류를 하긴 하는데 높이가 좋다라고 평가되진 않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 여러모로 레이커스가 오늘 뭐 밀만한 게임 절대 아니고요. 특히나 지금 브루클린의 득점 볼륨이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레이커스가 그냥 수비를 내려놓고 뭐 오늘 르브론 제임스 수비할 이유 없죠. 달리기만 하면 됩니다. 요 경기는 랄 승, 그 다음에 마행까지, 그 다음에 언더바는 오바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랄마우. 일단 목소리 잠깐만 형들 물 한 잔만 마시고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 마이애미랑 애틀랜타 경기입니다. 가져가기 좋은 경기라고 표현을 해드려도 될 것 같고 애매한 경기라고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둘 다 좋은 경기입니다. 그러니까 뭘 가져가도 괜찮은 경기예요. 마이애미 승을 가져가셔도 되고요. 애틀랜타 프렌을 가져가도 되고요. 오바를 가져가도 되는 경기입니다. 셋 다 돼요. 이게 마이애미 입장에서는 홈 경기잖아요. 직전 경기 이제 시카고 불스 전에서 134대 91점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라르손이 20득점을 챙겼고 아데바요가 20득점을 챙겼습니다. 벤치 구간에서도 득점이 많이 나왔고요. 마이애미가 홈 경기에서 득점력이 올라왔다?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대로 그 흐름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늘 마이애미는 이번 시즌 그래 왔던 팀이었으니까. 자, 반대로 애틀랜타 원정 경기 이번 시즌 참 잘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원정 경기에서 득점 볼륨이 좋아요. 직전 경기 인디애나 원정 경기 가가지고도 124득점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딴 거보다도 제일런 존슨이 일단 잘합니다. 제가 이번 시즌 애틀랜타 팀 프리뷰해드릴 때 애틀랜타 쪽 그 승리 쪽 예측해드리는 경기들 프리뷰 대부분 들어보시면은 제일런 존슨에 대한 어떤 이제 강점 좀 칭찬을 많이 해드리는데 직전 경기 트리플 더블을 했죠. 33득점에다가 12리바운드, 10번의 어시스트를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역시나 이적생, 맥컬럼이 근데 일단 너무 잘해요. 맥컬럼이 애틀랜타 오고 나서 거의 못했던 경기가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외곽에서 힘 같이 잘 보태주고 있고 알렉산더 워커도 많이 컸죠 지금. 그러면서 지경기도 좋았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애틀랜타가 원정 경기에서 득점력 떨어진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반대로 실점에 대한 문제도 좀 이제 나타내고 있긴 한데 뭐 어쨌든 제 생각엔 이거는 저득점 경기가 기대될 만한 경기는 아니고요. 뭐 양팀 뭐 130대 130득점 이렇게 나와도 이상할 게 없는 경기라고 봅니다. 이거는 내일 아침 되면 언더바 기준점이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오바 쪽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내일 여러분들 노먼 파일은 못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애틀랜타 프랜승을 먼저 좀 볼게요. 그 다음에 마이애미 일반승 보겠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퀘스천 떠있긴 한데
그 보통 이게 비하가 아니라요. 흑인 선수들 있잖아요. 흑인 선수들이 그 결장 사유가 개인사로 뜨면은 대부분 결장합니다. 99%라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얘네들이 이런 개인 일정을 엄청 흑인 애들이 되게 중요시하는 애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질병이 아니라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이제 결장자 이름의 명단을 올릴 때 대부분 99%는 결장이다. 그래서 내일 노먼 파웰은 결장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자, 댈러스랑 보스턴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빡세네. 어제는 제가 NBA 4경기만 했잖아요. 오늘 10경기를 하려고 하니까 또 복귀해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좀 빡세긴 합니다. 자, 그거 모르겠네. 근데 진짜 얘네들은 친한 친구 막 생일 이런 것도 챙기기 때문에. 자, 그 다음은 보통은 이제 출산이 많기는 해요. 이제 NBA 스타들은 뭐 출산, 휴가 뭐 요런 거 많긴 합니다. 자, 그 다음은 댈러스랑 보스턴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댈러스입니다. 어느덧 댈러스가 지금 4연패에 빠져 있잖아요. 잠깐만요. 화면 띄워드리겠습니다. 자, 4연패에 빠져 있잖아요. 댈러스가 여러분들 이번 시즌 생각보다 정직한 팀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갈매기가 나오면 승률이 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요. 근데 갈매기가 빠지면은 승률이 정말 많이 쫙 빠져버립니다. 그 이유가 뭐가 됐든 댈러스라는 팀 자체가 득점 볼륨이 안 나오는 팀이다 라는 게 첫 번째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요. 최근에 일단은 4연패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저기 누구야? 저기 쿠퍼 플래그. 쿠퍼 플래그가 최근에 뭐 미친 득점을 한번 찍긴 했잖아요. 49득점. 이게 올해 데뷔한 선수가 49득점이라는 기록을 했다. 이거는 뭐 댈러스 입장에서는 굳이 이번 시즌이 아니더라도 뭐 다음 시즌, 다다음 시즌, 리빌딩까지 생각을 해봤을 때 이거는 뭐 최고의 선수가 왔다라고 좀 생각이 들 겁니다. 뭐 최근에 2경기 연속적으로 30득점 이상씩도 꽂아주고 있고요. 진짜 질입니다. 그냥 정말 질이고, 원래 여러분들 쿠버 플래그가 사실 수비형 선수거든요. 공격형 선수가 아니에요. 근데 수비형 선수인데도 49득점을 꽂았다. 이거는 그냥 뭐 슈퍼스타, 그리고 앞으로 진짜 뭐 아직 1년도 안 됐긴 했습니다만 르브론 제임스의 기록도 한번 도전을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한번 해보고요. 그만큼 이 좋은 선수가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끝이에요. 댈러스는 아마 이번 시즌 좀 쿠버 플래그 몰아주기 식으로 좀 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자, 보스턴입니다. 이번 시즌 어려워요. 보스턴의 팀 자체를 제가 계속해서 어렵다고 평가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얘들은 3점 터지면 그냥 이겨버립니다. 그런 팀이 보스턴이고, 최근에도 우리가 보스턴 마헨승을 가지고 갔고 또 3연승을 만들어냈죠. 미러키와의 홈 경기에서 107대 79점으로 승리를 거뒀는데 딴 것보다도 제일런 브라운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직전 경기도 30득점을 또 해줬고, 또 벤치 구간에 사이먼스가 27득점을 했습니다. 사이먼스를 이번 시즌 보스턴이 데리고 왔던 가장 큰 이유잖아요. 이런 식으로 써먹으려고 하드 스코링 자원으로 이제 식스맨처럼 써먹으려고 데리고 왔는데, 어쨌든 이제 100% 이제 본인의 효율을 다 해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보스턴이라는 팀을 보면서 그래도 좀 아쉽다라고 평가를 내렸던 게 4번, 5번이기는 해요. 물론 수비력이 좋은 팀이긴 합니다만 명확한 센터가 없거든. 그러니까 케이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확실한 빅맨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빅맨 있는 팀들 좀 만났을 때 좀 아쉬울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오늘은 사실 댈러스 같은 경우에도 뭐 셀런 마틴에다가 개포드면은 그렇게 또 명확한 정통 센터는 아니기 때문에 오늘 댈러스가 보스턴에게 앞설 수 있는 구간 쿠버 플래그밖에 없습니다. 뭐 그럼 이거는 보스턴이 질만한 게임은 절대 아니에요. 보스턴 승리 보시면 되고요. 오늘 경기 중에서 일반 승만 놓고 봤을 때 그래도 가장 변수 없이 들어올 수 있는 경기, 저는 이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스턴 쪽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경기는 그쵸, 올라오지만 최근에 보스턴의 이제 흐름들, 사실 뭐 많은 화력이라는 느낌보다도
저득점 사이즈로 흘러가는 경기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수비에 집중하는 부분들이 좀 많고요. 댈러스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쿠버 플래그는 날뛰고 있지만 수비형 그런 이제 전술들이 많기 때문에 언더 쪽으로 보면서 7.5점은 그래도 댈러스 홈에서 과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프랜승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직전 경기는 이제 보스턴 마인까지 봤던 이유는 홈 그리고 원정 미러키였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오늘은 조금 느낌은 다릅니다. 7.5점이라면 좀 과했다. 그래서 댈러스 프랜승 보도록 할게요. 야, 아직 4경기나 남았냐? 잠깐만, 큰일 났다. 자, 미러키랑 시카고 불스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분석하면서 잘 지치는 편은 아니긴 한데 좀 오랜만에 복귀를 해서 그런지. 자, 그 다음은 미러키 그리고 시카고 불스 경기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도 조금은 긴가민가 했던 그런 경기였는데 일단은 딴 거보다도 지금 미러키는 여러분들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미러키를 오늘 가져가고 싶다고 하더라도요. 미러키를 가져가실 거면은 차라리 언더를 가는 게 낫습니다. 왜? 시카고 불스가 원정 경기에서 득점 볼륨이 떨어진다라고 봐야 돼. 왜? 직전 경기 마이애미 원정 경기에서 91득점을 했다라는 거. 뭐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제 전체적으로 시카고 불스가 턴오버가 많은 팀이에요. 이제 워낙 빠른 템포로 게임을 하는 팀이다 보니까 그래서 턴오버를 줄여야 되는데 그러려면 조시 기디가 있어야 되긴 하거든요. 근데 조시 기디도 없죠. 원정 심지어 지금 뭐 백투백 원정하고 그 다음에 또 원정 연전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시카고 불스 또한 오늘 득점 볼륨이 나올 거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미러키 같은 경우에도 직전 경기 79득점을 했어요. 이게 79득점이 여러분들 NBA에서 나올 수가 있는 점수가 아니잖아요. 누가 그랬더라? 크리스 폴이었나? NBA에서 100득점도 못하면은 NBA 나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리고 쿠움보도 지금 없고 얘 어디로 가려나 여러분들? 지금 트레이드 구간이라서 이거 곧 뜰 것 같은데 하여튼 궁금합니다. 궁금하고요. 뭐 어쨌든 미러키를 지금 가져가긴 어려워요. 시카고 불스를 봐야 됩니다. 이거는 필연적으로 봐야 돼요. 만약에 내가 오늘 뭘 베팅을 해야 되는데 진짜 가져갈 게 없다. 그러면 시카고 불스 가져가십시오. 이거는 미러키는 지금 못 가져갑니다. 가져가시면 안 되는 팀이고 미러키를 나는 정말 가져가야겠다. 또는 시카고 불스 나는 마힌슨을 가져가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언더를 가는 게 맞습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길 거라면 한쪽이 완전 저득점이 뜰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224.5점대 직전 경기 79득점 했고 91점 한 팀에게 쥐어질 기준점은 아니었다. 저는 언더. 먼저 보는 거는 언더를 보면 되겠죠. 언더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시카고 불스 보시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다음 경기입니다. 중간중간 형들 호흡을 조금씩 끊고 갈게요. 자, 오클라호마랑 올랜도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오늘 이 오클라호마 경기 과연 오클라호마가 정상적으로 할 것이냐? 왜? Why? 내일 경기가 이제 백투백으로 이루어지는 샌안토니오 원정 경기인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이 샌안토니오와 오클라호마는 정말 원수지간입니다. 양쪽 다 자존심의 대결이 또 있기 때문에 내일 경기에서 또 샌안토니오는 한 경기를 쉬고 또 경기를 하기 때문에 아마 오늘 오클라호마가 많이 뺄 거예요. 오늘 보시면 길저스 알렉산더, 뭐 홈그렌, 그 다음에 하르텐슈타인 부상은 아니고요. 이제 내일 경기를 위해서 좀 이제 미리 좀 준비를 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자, 그러나 구조상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오클라호마 이 구조가요. 올랜도한테 정말 치명적입니다. 올랜도가 지금 보면 3가드까지 내려놨잖아요. 이제 데스먼드 베인까지 3번으로 내렸는데 이게 프렌치 바그너가 결정하게 되면서 차라리 3가드로 가자라는 이제 식의 최근에 경기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만 3가드 이 오클라호마란 팀이 만났을 때 가장 빛을 발하는 그러니까 2-3 전술과 외곽 전술에 가장 빛을 발하는 팀이 바로 3가드 팀입니다. 그래서 전술적으로 놓고 봤을 때 오클라호마가 질 수 없는 경기예요, 이거는. 그리고 뭐 내일 샌안토니오전을 준비한다고 해가지고 오늘 경기를 던진다? 홈 경기인데 그럴 가능성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클라호마가 질 가능성은 없지만 자, 문제는 이겁니다. 핸디캡이 오늘 지금 7.5점을 받았는데 7.5점을 극복을 하려면 3포지션 게임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4쿼터 막판까지 풀 주전 돌리면서 빡빡하게 게임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그럴 가능성은 좀 없다라고 봐요. 어차피 올랜도도 여러분들 3가드기 때문에
계속해서 외곽에서 득점으로 따라가는 그림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말이지. 최근에 백코트가 한번 부진을 했죠. 샌안토니오 원정 가가지고. 때문에 오늘 경기에선 다시 한번 외곽이 터질 가능성도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오클라호마가 질만한 게임은 아니지만 7.5점대 핸디캡을 극복하기에는 내일 있을 백투백 샌안토니오전이 충분히 걸린다라는 거지. 이거는 저는 솔직히 올랜도 프랜스는 7.5 프랜스는 뭐 이게 부러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보는 핸디캡 중에서는 가장 괜찮은 경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클라호마 일반승은 충분히 그래도 이거도 저는 일반승 치고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결론 둘 다 괜찮다. 뭐 일반승 가져가실 분은 가져가도 되고 프랜승도 상당히 괜찮은 경기였다. 언더만 당연히 언더를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클라호마는 수비 기반으로 아마 오늘 경기를 할 거기 때문에 안정성을 굉장히 많이 따지겠죠. 자, 그다음 골스랑 필라델피아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랜도가 여러분들 프랜스이 괜찮다고 보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얘들이 형들 3가드를 쓰잖아요. 3가드를 쓰는 팀 치고는 생각보다 리바운드가 좋아요. 그러니까 제공권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클라호마가 가장 따지는 게 리바운드잖아요. 그죠? 4번, 5번 이제 투비 게임 쓰면서 높이와 제공권을 따지는데 올랜도는 제공권에서도 밀리는 팀은 일단 아닙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자, 다음에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필라델피아 경기 다들 궁금해 하셨고 역시나 이 경기 또한 그리고 이제 왜 도대체 다들 똑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도대체 정배일 수가 있느냐, 이게 말이 되냐. 필라델피아 최근에 경기력 좋습니다. 그죠? 조엘 엠비드도 잘해주고 있고 타이러스 맥시 잘해주고 있죠. 우볼의 매치컴 특히나 발로우, 오늘 발로우 하는 거 보셨습니까? 와, 발로우. 그러니까 필라델피아의 강점은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허슬이 굉장히 좋아. 뭐가 됐던 간에 맥시도 보면은 와 끝까지 참 잘해요. 그러니까 맥시가 그 호불호가 좀 갈리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기복이 좀 있어 애가. 그러니까 열심히 뛰는 거에 비해서 좀 빈수레 같은 느낌이 좀 있긴 한데 근데 저는 이런 선수 좋아해요.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가 10점 차로 이기고 있더라도 끝까지 3점을 던질 줄 아는 애. 그게 저는 맥시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와 발로우도 진짜 헛을 좋더라고 오늘 경기 보면서. 그래서 약간 좀 이제 발로우는 앞으로도 제가 좀 눈여겨볼 것 같은데 어쨌든 좋은 선수라는 거 확인했고 엣지컴 아주 좋은 신인 선수고 그 다음에 우브레도 득점 볼륨 최근에 잘 나오고 있죠. 자, 그러나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스테픈 커리가 안 나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배를 받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 헌현님 고맙습니다. 1월 지금 초부터요 2월 초까지 약 한 달 동안 아마 최근에 한 2주 정도를 돌이켜 보았을 때 백투백 경기들이 굉장히 많은 걸 볼 수가 있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어제 진짜 오랜만에 4경기가 있는 하루가 있었지만 최근에 한 2주 동안 놓고 봤을 때 4경기가 있는 날이 거의 없었을 겁니다. 대부분 6경기 아니면 뭐 9경기, 10경기 경기가 정말 많았을 거야. 그만큼 일정이 엄청 빡셌단 말이죠. NBA가. 그러면서 백투백 경기들도 많았고 부상자도 많아지고 있고 트레이드 기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변수들도 많아지고 그러면서 난이도 올라가고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럴 때는 뭐가 중요하냐면 일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자 제가 일정이라는 구간을 나눌 때 가장 최악을 뭘로 보냐면 백투백, 특히 원정 백투백을 최악이라고 보고 있고요. 최상을 뭘로 보냐면 보통 NBA는 일정상 4일 쉬는 경우가 없어요. 최대 많이 쉬는 게 3일입니다. 3일. 근데 홈 연전하면서 3일 쉬는 경우를 최상 일정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근데 오늘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홈에서 경기를 하고 3일을 쉬고 경기하는 최상 일정을 부여받았고요. 필라델피아는 어제 이제 경기했죠. 클리퍼스랑. 그 다음에 오늘 백투백 원정 일정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골스가 홈이다 라는 거. 골스가 홈 경기 승률이 70%가 넘어갑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어쨌든 골스는 홈 경기에서 득점 볼륨도 상당히 올라가요. 커리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게 골스의 또 강점이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조엘 엠비드가 내일 경기 빠질 겁니다. 늘 제 방송 오래 보셨던 분들은 다들 이제 아실 겁니다. 백투백 경기는 뭐다?
백투백 엔비드는 절대 안 나온다. 지금 이번 시즌 백투백 경기 때 엔비드가 나온 경기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싹 다 런했습니다. 백투백 경기에서. 그만큼 엔비드 원정 백투백 나올 리 없다라는 것까지. 아마 내일 되면은 골스 배당이 더 떨어질 거예요. 한 1.5까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때 여러분들 필라 역배를 무세요. 지금 물지 마시고요. 내일 아침 되면 어차피 배당 오릅니다. 이거 엔비드 런하고 뭐 이렇게 되면은 필라델피아 쪽으로 배당 2배당 넘게 넘어갈 겁니다. 그때 필라델피아 역배를 가져가세요. 분석은 골스가 좋은 것처럼 분석해놓고 컬이 없는 홈 정배 안 봅니다. 차라리 지금 이제 뭐 필라델피아는 득점 볼륨도 많이 올라왔죠. 뭐 여기에다 배당을 잘 받는다? 그러면 차라리 역배 물고 갑니다. 그렇게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필라델피아 역배 프렌, 그 다음에 언더. 엔비드랑 컬이 없는데 고득점을 보긴 어렵죠. 자, 이제 마지막 경기입니다. 포틀랜드랑 피닉스. 잠깐만요. 네, 일단은 퀵비 한 장 보내드렸고요. 우리 허니 형님 또 800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포틀랜드랑 피닉스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드 나올 확률 있나요? 1% 봅니다. 1% 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주식 했는데 주식 존나 올랐어. 그러면 기분 좋아서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런 거 말고는 엔비드가 자발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없습니다. 누가 협박하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본인이 자발적으로 오늘 골스 잡아야 돼요. 저 팀을 위해서 오늘 백투백인데 뛰겠습니다. 절대 안 나옵니다. 자, 그 다음은 포틀랜드랑 피닉스 경기입니다. 제가 NBA를 오래 보면서 엔비드라는 선수의 패턴을 이미 외워버렸어. 자, 포틀랜드랑 피닉스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포틀랜드가 직전 경기 클리블랜드와의 홈 경기에서 111대 130점 차 패배를 당했습니다. 포틀랜드도 문제가 뭐냐면 실점 관리가 아예 안 돼요. 얘들 웃긴다니까. 어쨌든 포틀랜드라는 팀 자체가 워낙 젊은 팀이고 많이 뛸 수 있는 팀인데도 불구하고 얘들이 은근히 득점 관리가 안 된다라는 거, 그게 가장 실점 관리가 안 된다라는 거,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요. 자, 피닉스입니다. 전반적으로 직전 경기 클리퍼스전에서 93대 111점 차로 패배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다만 이제 피닉스의 우리가 강점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뭐 전반적인 득점 볼륨이 다 잘 나온다라는 거. 여기는 여러분들 센터도 20득점씩 하는 팀입니다. 그래서 NBA 지금 팀들 중에서요 1번부터 5번까지 가장 득점 분포가 골고루 잘 되는 팀 한 팀만 딱 꼽으라고 한다면 물론 오클라호마일 수도 있긴 한데 저는 피닉스라고도 봅니다. 그만큼 여기는 외곽만 잘 터지는 게 아니라 은근히 얘들도 득점력이 좋아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부커 빠져있는데 오늘 괜찮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생각보다 피닉스가 여러분들 부커 빠졌을 때 승률이 60%입니다. 꽤 높아요. 왜? 수비가 되거든. 그래서 부커가 없을 때 승률이 오히려 피닉스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쁘지도 않다라는 거. 결론적으로 수비 관리가 되는 팀과 수비 관리가 전혀 되지 않는 팀 맞대결이다. 이거는 당연하게도 저는 피닉스 쪽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클링언이라는 선수가 여러분들 높이가 좋은 선수라고 이제 보기는 하는데 다만 문제는 마크 윌리엄스가 리바운드 측면에서 NBA만 놓고 보면 한 5손가락 안에 들어갑니다. 늘 말씀드리는 수비형 센터기 때문에 사실 마크 윌리엄스가 앞설 수 있다라고 보고 세오씨님님 3번 구간은 뭐 적중 이거는 기원. 생각할 필요도 없죠. 딜런 브룩스가 훨씬 더 앞설 수 있는 구간이고 지금 아버디아랑 핸더슨 빠진 상태에서 1번 구간 뭐 사실 또 2번 구간 뭐 알렌도 지금 최근 잘 터주고 있기도 하고요. 저는 이거는 피닉스가 오히려 그 데빈 부커가 없기 때문에 배당을 너무 잘 받은 경기라고 봐요. 이런 경기는 우리가 좀 써먹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경기 많고 10경기나 있고 뭐 이제 워낙에 오늘 어려운 경기들도 많은 지금 상황인데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 충분히 써먹을 수 있는 구간이다 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맞아. 그리고 내일 제일런 그린 여러분들 출전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이 선수도 출전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피닉스 쪽 승과 마헨 오버까지.
이게 오바 보는 이유가 이제 포틀랜드가 실점을 내어줄 때 뭐 130 실점 이런 식으로 내어주다 보니까 피닉스가 이기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3.5 마행이잖아요. 피닉스도 뭐 일반 승만 그냥 가져가시고요. 아니면은 해외 사시는 분들은 뭐 한 8.5 마행 이렇게도 한번 봐보세요. 7.5 마행, 8.5 마행. 아무튼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닉스 승 마인승 오바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프리뷰 깔끔하게 끝 맞춰드리겠고요. 오늘 아마 분석을 들어보시면은 평소보다 좀 분석이 어려울 거예요. 그 이유가 피해야 될 경기들이 일단 많습니다. 그래서 좀 피해야 될 경기들은 제가 애매하게 분석을 해드렸고요. 가져갈 수 있는 경기들은 좀 확신 있게 분석을 해드렸으니까 뭐 몇 번 프리뷰 돌려보시고 잘 골라서 접근해 보시기를 바라겠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과감하게 7경기를 버리세요. 오늘은 그 정도로 좀 버릴 만한 경기들이 좀 있었던 구간이었고요. 남은 경기들 좋은 경기 잘 골라갔으면 좋겠고, 한 5경기까지 봐도 되겠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복귀 전 승률이 워낙 또 좋기 때문에 또 금액업도 한번 해보고 있고, NBA도 지금 4연승 구간이기 때문에 5연승까지 한번 잘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쨌든 이제 복귀 방송이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뭐랄까요, 깔끔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좀 있긴 했는데 그래도 좋은 정보 되었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 복귀한 만큼 앞으로 또 좋은 분석 많이 들려드리면서 월드컵까지 그리고 올해 끝까지 한번 잘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 감사드리고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데이터 받아보실 분들은 유튜브 댓글창 오픈 카카오톡 링크로 연락주시면 24시간 언제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